P형, N형 반도체를 다 봤으면 다이오드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두 개를 붙여놓을 거예요. 다이오드라는 게 뭐 두 개를 합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PN 접합체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P형 반도체에는 양봉이 있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과잉 전자가 들어있겠죠. 자, 이때 둘 중에 그냥 한 번에 합쳐서 그릴게요. 앞 강의에서 했던 원자핵기의 근처에 생기던 P형 반도체 불순물 주니, 그죠? 이게 뭐 P형이 생겼던, 그리고 전도띠 근처에 생겼던 N형 반도체의 불순물 주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한 번에 그리자면 위에 전도띠. 자, 이런 상황에서 양봉은 밑에 있고 과잉 전자는 위에 있었죠. 자,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면 전자가, 과잉 전자가 양봉보다 높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어떤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양봉으로 내려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이게 지난 시간에 전공서에나 볼 법한 그 그림, 특유의 그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내려가고 배가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이게 색깔로 보여주고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양봉도 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접합면에서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거나, 뭐 빛이니까 에너지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저기에 있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자 이동이 어느 쪽인 게 자연스럽겠어요. N에서 P 쪽의 양봉으로 전자가 떨어지는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기가 쉬워요. 그러면 건전지를 어떻게 설치했냐? 전자의 이동은 전압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전에 중학교 때 했으니까 건전지 기호, 지금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건전지 기호 따라할까요? 자, 긴 거 짧은 게 전압의 기호가 돼요. 이때 긴 막대기가 플러스를 상징하고 마이너스가 작은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치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방향이 제시가 되는데, 우리는 전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이러다 보면 P에서 N 방향으로 전류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는 N에서 P, 전류는 P에서 N. 또 팁을 주자면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 파지티브에 연결되게, 파지티브가 플러스니까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네거티브에 연결되게,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 쉽게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라고 할 거예요. 뭐 전압을 바이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바이어스 이런 단어보다 전압을 더 익숙해 할 거니까 제가 옆에 잠깐 지울까요? 이 이미지는 따로 뭐 어딘가 띄워놓지 뭐. 자, 이 상태에서 쟤를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PN이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전압만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양봉, 그다음 앞에 전자. 자, 이런 상황에서 전자는 건전지의 전압을 받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P에서 들어와서 전자가 결국 여기 있는 우리가 접합면이라고 그럴 건데, 이 접합면을 향해 오겠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이 반대로 진행돼야 돼. 자, 외부에서 들어온 여기 그냥 한번 하나만 그립시다. 전자가 양봉을 타고 넘어왔는데 여기 잠깐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전자는 접합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가는 건데,
웬만하면 이런 전지들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 차이를 채울 만큼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류가 못 흐르는 거지.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할 건데, 역방향 바이어스에는 전류가 차단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방향과 역방향에서 차이가 생겼죠, 그렇죠? 다이오드란 장치는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은 전류가 차단되고,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내가 허락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발열정자의 흐를 유자 정류작용, 그래서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해봅시다. 자, 정류작용, 얘가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가 아무래도 교류 전원이다 보니, 교류 알죠? 이제 돼지코 있잖아. 콘센트의 돼지코. 여기에 있는 돼지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전류의 공급이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쪽 방향, 반대 방향, 다시 돌려. 그러다 보면 이런 회로도에 만약에 다이오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특정 방향, 다이오드 입장에서 역방향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은 차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어지면 결국 다이오드의 회로도에는 전류가 그냥 뽕 이렇게만 플러스 영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부분은 못 쓰는 거죠, 그죠? 해서 뭐 가벼운 장치 정도야.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거 정도야. 이 정도의 작은 전력 중간에 끊어져도 작동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뭐 민감한 장치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전동기잖아요. 전동기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회전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아니면 선풍기 이런 것들이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걸 그대로 주입해버리면 날개가 움찔움찔거리지 회전을 못해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 방법을 이제 문제화 시켜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다이오드의 기호가 일단 뭐 우리 플레이어 같은 데에 빨리 이렇게 표시해요. 해서 여기는 삼각형이 P형, 막대기가 N형이라고 생각하고, 화살표의 방향에 맞춰서 전류가 허락되어 있다, 순방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쟤를 4개를 설치해서 브릿지 다이오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원래는 마름모나 뭐 여러 모양이 있는데 사각형이 제일 보기 편할 거예요.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여기에 얘는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얘는 마주보는 방향. 그리고 가운데 저항체 있고요. 여기 밑에는 위에랑 반대 방향, 역시나 여기도 위에랑 반대 방향.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이오드에 전류가 들어오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위나 아래쪽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길로 가야 돼. 근데 윗길로 갔더니 여기 맞은편에 다이오드가 마주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못 가요. 그래서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장치 입장의 저항, 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를 받게 되겠죠. 자,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번에는 이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이쪽에 들어와서 위아래 중에 위쪽을 선택할 거고요. 화살표 따라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래로 갔다가 아래에서 왼쪽 위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역시나 이때도 빨간색 화살표가 저항체를 지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공급되는 건 교류가 맞지만 가운데 있는 저항체 입장에서는 계속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균일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공급되는 전류는 이런 모양이었겠지만
장치가 전달받는 건 계속해서 위로 반전되어서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직류전 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해서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제 교류 직류 바꾸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마지막 LED가 이 파트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 많은 설명 필요가 없어요. 아까 T에서 이건 좀 그림 잠깐만 그릴까? N에서 P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지금 순방향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양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방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적합면에서 빛이 뿜어지는 게 LED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했던 거죠.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 빛에너지가 앞에 에너지 중립 파트에서 제시가 됐었어요. HF나 람다분의 HC야. 여기서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빛의 파장을 강조를 해야 돼요. 자, 잘 생각해봐요. N에서 P로 갈 때 전자가 내려가는 에너지 간격은 다이오드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뭘 도핑했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지문이, 그러면 예를 들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대개 이제 물어보는 게 빨간색 광원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에너지가 작은 거잖아? 반대로 파란색이 빛 에너지로서는 큰 에너지예요. 에너지 값이 더 높은 거지, 뭐 큰 거지. 높다고 하면 헷갈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세지겠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겠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이 다이오드의 에너지 차이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구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이 내부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 거 아니야. 해서 뭐가 바뀌는 거냐? 전압이 증가하면 이 상황이 아니고 결국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오음의 법칙이잖아. 전류가 뭐야? 도선을 통과하는 전자죠. 전자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미끄럼틀 생각해봐. 높이는 똑같은데 거기를 미끄러져 내리는 애기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방출되는 빛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색은 바뀌면 안 돼요. 파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의 밝기만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빨간색이었으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빛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밝기 증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자,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